예를 들어서 경찰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압수수색 한다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압수수색 영장 없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난 경찰이니까 들어왔다. 이거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 한 6가지 정도를 놔뒀어요. 뭐 이해가 되시죠? 그 6가지의 유령수술이나 무단장기 적출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자, 유령수술이나 무단장기 적출은요, 간단한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는 거는 당연히 처벌하지 않는다.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남의 차를 몰고 가면 그거는 정당 행위도 아니고 정당 방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의사 면허증이 있다고 해가지고 남의 몸에 칼을 대고 남의 몸을 전기톱으로 자르는 모든 행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상해죄가 성립 안 된다. 이런 거는 지구상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궁 적출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자궁에 암이 있다. 옆에 있는 난소를 떼낼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수술 전에 난소를 떼겠다고 얘기를 하고 떼야 돼요. 난소를 그냥 떼내버린 거예요. 바로 FBI가 출동해가지고 바로 잡아가 버렸어요. 왜 남의 장기를 함부로 건드리냐. 이제 그런 사건을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수술 때 누웠는데 동의받지 않은 의사 들어와서 네 몸을 칼 대면 그거 상해죄야. 살인 미수죄야. 저는 유튜브에서 선웅 선생님 채널을 알게 됐고요. 저번 달 말인가 이달부터 해서 재판 방청을 계속 참여를 하고 있어요. 들어보니까 어떤 병원 측에서 나온 증인들이 선웅 선생님을 응원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렇게 채널을 만들고 병원들을 비하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어떤 발언들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함을 많이 느꼈고요. 선생님을 응원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전부 자의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선생님께 응원을 드리는 거지 절대 선생님이 어떤 물질적으로라든지 군중 심리를 사용을 해서 사람들을 모은 게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선생님의 채널이 유명해지면서 점점 주변에서 다른 타 병원들 그리고 병원에서 실장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들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자신의 채널과 개인의 이득에 대한 홍보와 이득을 취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악효과가 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도 재판에 방청을 계속 참여하면서 선생님을 속으로 계속 응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장서서 용기 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나라가 성형 강국이다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세세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게 된 것은 전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고등학생들이 성형 후기를 올린 동영상을 되게 많이 봤어요. 거기 병원이 어디냐, 어디 지역이냐, 원장님이 누구시냐 그런 거를 질문을 하고 또 그 학생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학생들이 비슷한 영상을 올리고 예뻐졌다는 그 이유만으로 뉴스에까지 나온 거를 봤어요. 고등학생이. 제가 고등학교 때는 성형이란 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일이었는데 지금은 중학생들도 당연스럽게 이제 쌍꺼풀 수술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고요. 저는 지금 대학생인데 할 일도 없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 성형을 많이 하러 간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도 성형이나 하러 갈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찾아보다가 건대희 씨가 턱 깎다가 이제 그 돌아가신 걸 봤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 유튜브라는 것이 이렇게 닥터 벤테타님 영상처럼 공익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굉장히 자기 광고 플랫폼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의료 정보는 병원에 직접 가지 않는 이상 인터넷을 통해서 얻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성형 피해자도 아니고 사실 관계자도 아니지만 오늘 이렇게 공판까지 찾아오게 된 이유는 원장님이 유튜브에 올리신 영상을 보면서 진짜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맞나? 너무 진짜 충격을 받았고 이게 제대로
판결도 되지 않는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온갖 광고와 이런 브로커들에 의해서 성형수술대에 오르는데 말도 안 되게 죽을 수 있다는 게 남일이 아니라고 느껴서 여기 이렇게 오게 됐고요. 실체를 알려주신 원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성형을 사회가 아무렇지 않게 권하는 사회고, 저도 상담까지 받아봤었는데, 왜냐면 진짜 가족들조차 뭐 쌍꺼풀에 뭐 해 이런 식으로 친구들 가족들도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사이니까. 근데 모두가 이 사실을 안다면 이제 절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진짜 하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유령 의사들, 성형 공장들도 꼭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고, 진짜 너무 원장님께 감사하고 피해자분들도 진짜 응원하고 저도 힘 닿는 것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이거 관심 놓치면 큰일 납니다. 제가 100% 장담하는데 바로 당합니다. 이거 그냥 놔두고 넘어가서 바로 여러분들 가족 당하게 돼 있어요. 그때 울며 불며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처벌 안 해. 절대. 이게 너 내 말 꼭 들어달라, 그 주장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듣느냐 안 듣느냐는 별개의 문제야. 항상 그래요. 지나가서 보면 나는 몰랐다 이래버리거든요. 그 청원을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나는 모르고 있었어. 나는 모르고 있어서가 안 통하는 거예요. 야, 사람 데리고 가서 수술대 눕혀주고 돈을 받는다? 와, 진짜. 그때 그 당시에 내가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그 협회에 있으면서 이거 큰일 난다. 이거 진짜. 그때 뭐냐면 중국 사람들 돈이 막 쏠려 들어올 때거든요. 쏠려 들어올 때 특히나 한국의 성형 산업을 좀 돈을 좀 벌자. 성형 산업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거든. 수술은 산업화 시키면 안 돼. 데려다 주고 수수료 받는다? 이야, 이게 완전히 참치캔 있지 않습니까? 참치캔 공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치캔이 되는 거예요. 이건 명백하게 살인이고 이게 처벌이 돼야 된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그리고 한 가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왜 내 몸에 허락 안 받고 들어와갖고 얼굴을 칼로 긋고 말이 됩니까? 아, 여러분, 나는 죽을 각오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6년 동안. 나 잘생겼어. 지금도 잘생겼지. 그 인상이 이때 약간 좀 뭐지? 이때는 여유가 있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 6년 동안 쫓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완전 다르죠. 예, 여러분들 힘냅시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지구상에 일찍이 등장한 적이 없는 엽기 포로 수술실이 상업화되어 만연하는 곳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장막을 쳐놓고 저지르는 사이코 의료인들의 신체 훼손 행위와 살인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었고, 그리고 국가기관이 살인공장 사업을 권장하고 뒤를 봐주고 있는지를 몰랐을 뿐이지요. 저는 사이코 살인 공장들의 민낯과 실체를 인류 앞에 공개하는 작업을 6년 동안 해왔고, 이제 법정에서도 차례로 공개할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 문명국가 어디에도 자신이 성납하지 않은 사람에게 성납하지 않은 신체 절개, 절단, 장기 적출을 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모든 나라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를 무단 수술용 생체로 사용하는 것을 반인권 범죄로 엄격하게 처단해버렸으니까.